사령이 알겠습니다. 순순히 물러가주는 거야. 내가 이게 살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부딪힐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물러나주느냐. 상황실장이 자기한테 임무가 떨어졌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헌병단에서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한테 다 비켜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령부에 있는 전 장교들이 지금 사령관 체포하는데 동의했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가서 그 사령관을 체포하는데 내가 장교 3명하고 하사관 고참 하사관 2명하고 3명하고 6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냥 그 장군들 부관들이 또 권총 차고 옆에 뭐 한 10-12명이 모여 있더라고 비서실에. 그래서 걔네들 한쪽 방에 몰아놓고 경비 쓰게 하고 그러는 찰나에 우리 장교들 몇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총소리가 팡 한 방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야 이놈들 봐라 그러고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난 그 하사관들 시켜서 이제 그 다른 장군들 좀 보좌관들 좀 피하게 하려고 말이야 하고 있는 사이에 미리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런데 하석원 장군이 옆구리를 맞았어요. 그 왜 맞았나 하면 이게 법정에서 제가 다 증언하고 법정에서도 그걸 100% 인정을 했어. 그 옆에 사령관 접견실이 있어요. 사령관실이 있다고 그 옆에 접견실에 지금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옆에 사령관실이 있어. 하석원 장군이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사령관님하고 같이 뭐 한참 얘기하다가 밖에서 야 이놈들 봐라 그러고 또 드는 소리가 나고 손들어 타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거기서 뛰어나온 거야. 근데 우리 장교 한 사람이 뭐 장군이 권총을 빼들면서 뭐 이놈들 봐라 하고 하니까 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얼떨길은 아니지만 하여튼 좌측 벽에다 대고 공포 사격을 한 번 한 거야. 여기 앉아있는 좌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대고 쐈는데 그게 사령관실에서 나오는 출입문이야. 그 하석원 장관이 막 그냥 소리가 나니까 뛰어나오다가 그 총소리에 맞았어요. 그 옆구리에 다치셨는데 의무실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전혀 생명에는 지장 없고 완전히 이상 없이 다 보호해드렸지. 그래서 이제 그 하석원 장군한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대장도 이놈들 봐라 하고 권총을 빼들고 이러으니까 이제 겁이 나서 좌측 벽에다 위협사격을 했다는 거 법정에서도 다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령관하고 다른 장군들이 전부 순순히 다 응하시더라고. 그 사령관이 나와서 딱 한 말씀 하는 게 야 신중령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령관님 죄송합니다. 이게 명령을 받고 적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내 방으로 와서 차 한잔 대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연락을 했죠. 사령관 연행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 순서대로 전부 자기 참모들이 한 사람씩 모시고 숙소로 다 모셔다 줬지. 그 자리에서 다. 전형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요게 마지막 끝인데 크라이마스인데 그거 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자꾸 뭐 쿠데타다 군사 반란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쿠데타란 뭡니까? 이게 불란서 용어인데 여기 뭐 다 아는 분 많지만 쿠데타라고 소수의 무장 병력이 병력을 동원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러면은 사법, 행정, 뭐 입법 다 장악을 해야 돼요. 대통령도 다 물러나고. 근데 어느 누가 물러났습니까? 최기하 대통령 그대로 있지. 국방장관 그대로 있지. 참모총장만 연해했기 때문에 이성 장관이 참모총장으로 장군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장태환이 정병규 특전사령관도 그냥 옷 벗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 또
가장 골수간 반대 투쟁자인 윤석민 참모차장, 그 사람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육군본부가 나 이동해가지고. 근데 윤석민 참모차장은 바로 그 다음날 저 최기화 대통령하고 이희성 장군이 참모총장이 대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1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1군 사령관 끝나자마자 국방장관을 또 3년 몇 개월 하고, 국방장관 끝나고 나서 무슨 비료 어디지 세 군데나 했어요. 그 다음에 장태환 사령관도 예편하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전산 뭡니까 여기 기억이 하도 한국증권전산회장을 6년이나 했어요. 전두환 장군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방귀를 들고 말이야. 전두환이한테 완전히 구태타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12 사건은 구태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군사 반란도 아닙니다. 다만 정승화는 그 김재기와 깊은 범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과정에서 수사관들하고 경호관들하고의 순간적인 충돌이 있었던 건데 이게 다입니다. 이게 12.12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꼭 잊지 말고 알고 있길 바랍니다. 예.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오신 유튜브들이시나 아니면 여기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반문재인 투쟁에 그렇게 수모를 다해가면서 6, 7년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정권을 바뀌었는데 다 아직까지 유튜브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게 아스팔트에 가서 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극우 세력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은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앞으로 독립유공자 그 후손들이 보상받듯이 여러분들도 보상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얘기가 다 끝내야 되는데 클라이막스는 지났는데 이제 에필로그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우리 신장모님의 관계되는 불이익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다가요 YS 정권이 들은 199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12.12 사태를 다시 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모든 그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 끝났는데 다시 특별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5.18 특별법 넣어가지고 여기 12.12 사태 때 우리 주역을 한 제가 보니까 단장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단장이었는데 단장님은 그 당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7분이 재판 다시 받아가지고 아까 3년 8개월인가 선고 받으셔가지고 3년 6개월. 3년 6개월 받으셔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연금도 다 몰수되고 예. 군인 연금 셉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연금도 몰수되고 아직까지 그 연금은 자기가 반을 내기 때문에 반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몰수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지금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하면서 중간에요. 예. 왜 단장이 있는데 나만 처벌받냐 궁금하잖아요. 수방사 단장이 있는데 엄연히 왜 저 부단장만 책임지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단장이 그 이후에 카나다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이민을 가버렸어요. 조홍 단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방사 상황, 수경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저도 참석하고 해서 그래서 단장이 빠진 겁니다. 왜 단장이 없냐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4번에 걸친 수사를 했어요. 12.12 처음에는 전혀 협의가 없다. 두 번째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에서 12.12 관련자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건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고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웬걸 김영삼이가 당선되고 나서 지 아들 문제를 골치 아프잖아.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2조에다가 반란 내란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반란자다 그 내란자다 이게 결론이 안 났을 때 아니야.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미 법조문에다가 우리를 앞으로 반란자 내란자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 특별법 2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그 2조에 뜯어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9년도 12월 12일은 6개월 후에 일어난 5.18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후에 5.18이 났는데 왜 12.12하고 5.18을 연결해서 군사 반란이라고 그러고 내란이라고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도 반란 중요 임무 종사로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사면 복권될 때 같이 나왔죠. 그런데 다른 건 다 복권이 되는데 연금만은 그 연금법에다가 그게 들어있어요. 반란되는 자는 연금을 정지한다. 또. 그게 헌법상에 군형법도 헌법 아니에요? 헌법 말고 우리 군에 적용되는 헌법. 거기 보면 금고 이상의 벌을 받은 사람은 50%를 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 왜 그러냐면 내가 인관하면서 50%를 냈거든. 내가 내 돈을 내서 그 연금을 낸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뺏으려면 50%만 뺏어라. 그래서 법으로 50%는 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걸 막기 위해서 군인연금법에다가 내란과 반란자는 전액 정지한다 이렇게 딱 해버렸어요. 안 준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몇 년 동안을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아까 극우 세력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내가 보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뭐가 대표적이냐면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한마디만 더. 네. 변해야지. 아웅산 테러 사건 있죠? 거기 우리 인재들 17명이 사망했잖아요. 장관, 훌륭한 인재들이. 전 대통령만 간신히 사망하고. 그런데 아웅산 테러가 난 지가 83년 10월 9일이니까 얼마입니까? 30년? 40년? 거의 40년 아니에요? 40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그 유공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의도 안 피하고 그 추도식도 안 가고 말이야.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하고 몇 살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매년 10월 9일 날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가 꽃다발 주고 조화 주고 그 기도하고 조문하고 그리고 행사를 했습니다. 40몇 년 동안을. 그런데 드디어 금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립묘지에서 아웅산에 희생된 사람들의 공식적인 추모 행사를 제1회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박민식 장관 혼자서 한 일이 아니고도 대통령에게 다 보고했을 겁니다. 그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우파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우리의 노력이 이제 좋은 결실이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명예 회복을 위해서 뭐 재심 요청을 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다. 연세가 좀 지망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한테 저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세동이하고 최재창이가 12.12만 관련됐거든요. 두 사람을 구속하려니까 아까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 만든 그 2조 특별법 2조에다 집어넣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을 적용해서 구속하려고 영장 청구를 했어요. 검사가. 그랬더니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있는 판사가 그 김문관 판사라고 있는데 이건 위헌이다. 이런 법을 적용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자기가 오히려 제출했어요. 이거 판단해달라.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김영삼이의 압력을 가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저 헌법재판소 때는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역 대통령이. 그래서 심사 끝에 5명이 위헌이라고 그러고 4명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 3분의 2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위헌 판결, 합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판사들 변호사들은 이게 위헌 법률이다. 이거는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기회되는 게 언제냐? 우선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버려요. 식물 대통령이. 그러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하튼 간에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맞습니다. 선거에 이기고 또 정권님도 그날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고요. 예. 자, 지금 그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저는 뭐 자세히 말씀하시길래 그냥 중간에 안 끊고 계속 말씀하시기 들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얘기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풀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더 갖다 주시죠. 마이크 필요해요? 예, 서초동 이야기라고 유튜브로 하는 연주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군본부 벙커에 있다가 그 군장성들이 수송사 벙커로 가져갔습니까? 윤석열 차요. 예. 근데 왜 육본에서 수경사로 그 장군들이 갔는지 그 말씀하고 만약에 육군본부 벙커에 그 장성들이 계속 있었다면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가 가능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제 판단입니다. 그 육군본부에 장군들이 남아 있으면은 힘을 못 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 왜냐하면은 지금 국방부도 점령이 됐잖아요. 나중에 일공수에서 그런 상태니까 신변의 보호도 느낄 겸 그래도 장태환 사령관이 대거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수방사 병력을. 그러니까 그 든든한 병력이 있는데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부 온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6번에 가서 계속 있었다면 체포가 가능하셨어요? 그거는 체포하기가 더 쉬웠죠. 왜냐면 장태환 혼자 있는데 그 체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장군들이 많기 때문에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거죠. 이 장군들에게 피해가 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때도 장태환은 6번에 아니고 수경사에 있었어요. 물론이죠. 자기 사령부 내에서 그냥 지휘하고 있었지. 네. 또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지면 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요. 박승구.
주세요. 마이크가 짧아서 안 되거든. 목소리로. 일어서서 말씀하세요. 신준희 장군님, 지금 4년 동안 4년제 육사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진실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안이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 길을 따른다는 그런 생각 정생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간단한 게 아까 전에 조홍 헌병단장이 12월 12일 날 장군으로 이렇게 됐는데 통상 장군사가 1년에 한 번 되는데 오전에 수도 방위사령관이 제가 알기로는 11일 나고 난 뒤에 정성화 개인적으로 수도권 그 지휘관을 갖다가 11월 말에 임명을 시켰다는 그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12월 초에요. 맞죠? 예. 12월 초에 부랴부랴 자기 주변 사람들로 바꿔는 거지. 정성화가. 그럼 제가 알기로는 11월 나고 난 뒤에 그렇죠. 11월 말쯤에 이제 수도권 전 지휘관을 임명하면서 개인적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네. 장태환 이분의 그 취임사에 보면은 우리 장군이 임명하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근데 이 양반 그 임사를 보면 나는 정성화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나는 정성화 개인을 나는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처음부터 아주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개업사령관은 그 당시에 자기가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동정범이라는 걸 갖다 인정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당신이 그 시해범에 옆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동적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임명했던 수도방위권에 있는 지휘관도 하나의 공동정범의 그 범위에 들어가니까 공동정범이라기보다는 아직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돼야 된다. 장태환 당신도 조사 대상에 순순히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예.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가만 있어봐. 이게 다 됐어요? 그만하시죠. 뭐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요거는 내가 꼭 좀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해야겠어. 결론 내리시면서요. 예, 예. 12.12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한테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정리해서 결론을 해주십시오. 저기 전두환 합동수사 본부장이 계엄사령관을 수사한다 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통 다른 사람이면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육사 신조의 첫 번째 국가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뇌까리는 게. 두 번째, 안일한 불의의 일거보다 험난한 정의를 택한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전두환 장군도 수사에 임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정에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것만 마지막으로 좀 알아주세요. 자, 여러분 장시간 됐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저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저희 세대에서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진실과 사실이 달라요. 진실과 사실이.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법 체계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걸 시청하시는 국민들이나 사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저희 12.12 44주년을 맞이해서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에서 기획한 구국의 12.12 진실을 말한다. 신윤희 장군님을 모시고 유튜브 대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어. 자, 지금 이 지금 12.12가 30년 만에
그다음에 또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제 라스볼 영화제에 포원도 대표님 계십니까? 아 예. 서울의 봄에 대해서 영화 설명을 좀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왜 서울의 봄이 좋은 방송으로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공팀과 자, 조금 비켜주세요. 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라스포 국제영화제 총감독 서운도라고 합니다. 문화전쟁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라도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영화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유우파분들이 사실 문화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으세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좌파 영화인데 그걸 왜 봐? 우리가 좌파에도 왜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구더기 웃어서 잘못 담그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영화를 봐야지, 저걸 알아야지 잘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20, 30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화를 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아예 생각할 수 있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서울의 봄 같은 영화는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당장이라도 가서 보세요. 머리 다 잡아. 정말 제가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더 분노가 더 끌어오르고 오늘 신장군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두서없이 말씀드릴까 봐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좌파들은 영화를 만든 데에 있어서 정말 연출 기법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이 영화 개봉 2주 전부터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SNS를 통해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지금 10월달이면 비수기인데 영화계에서 10월 11월이 제일 비수기거든요. 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이상이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봉 첫 주에 모 국회의원 또 모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미 2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영화라는 거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를 가미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둘 때는 허구를 절대로 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약간의 재미를 이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왜 제가 보라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행주대교에서 공수 2여단이 들어와요. 또 저쪽에서 공수 사령관은 또 이쪽에서 또 공수부대를 또 들어오잖아요. 서울에서 공수부대가 부딪히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장태환 역을 맡은 정우성이가 자기가 온몸으로 그 탱크를 막습니다. 그래서 관객들한테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을 지어버려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그런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12.12 이 작전 들어가기 전에 요정에다가 장태환, 수경로 사령관, 헌병감, 공수여단장을 전두환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잘 아실 거예요. 12.12 사태 때 장태환은 완전히 깔라가 돼 있었거든요. 술로 폭탄주를 엄청 먹어갖고 깔라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녹취가 자료를 뒤져보면 12 사태가 터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그런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분명히 술 취한 목소리예요. 근데 이 영화 속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너무 정의로운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객들한테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심파적인 구성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
청와대 옆에 경비대죠. 경비대에 이제 쳐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눈물 나는 심판을 벌이죠. 영웅인 양. 그리고 관객들한테 그렇게 이제 그 성과학을 구분지고 영웅과 악당의 구분을 정확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미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악당이에요. 정말 막 두고 볼 수도 없는 악당이에요. 엊그저께 조국이가 지금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 영화에 대해서 거저께 쓴 글이에요. 조국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극장 앞에다가 출입구 앞에다가 전두환 펀치볼을 갖다 놔요.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이 분노에 너무 분노가 타오르니까 한 대씩 때려라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영화가 지금 오늘부로 어저께까지 720만 가격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 영화가 1000만 정도 든다 하니까 자유우파 분들 몇몇 분들이 정신 승리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관객수 조작이다. 절대로 관객수 조작 아닙니다. 지금도 보니까 관객수 조작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 영화는 700만이 넘어간 영화예요. 500만이 넘어가는 영화는 관객수를 조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쪽 애들한테 빌미만 제공해 줍니다. 바보 소리 만드는 거고. 그리고 마침 지금 모 송내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자유파 분들이 항의하고 찾아가서 항의하고 하니까 지금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지금 단체 관람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뭐 가로세로하고 뭐 대한홍국단하고 가서 앞에서 이제 항의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20일 날 지금 극장가가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들도 볼 영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또 입소문이 너무 잘 돼 있고 첫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상업 영화로서는 최고예요. 제가 영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완전 너무너무 실감나고 너무너무 잘 만들어 재미적으로. 근데 20일 날 이제 그 노량이라는 이수진 장군 영화 3부작 아시죠? 명랑. 그리고 이제 노량이 20일 날 개봉을 합니다. 노량이 개봉을 하면 관객이 아마 또 떨어지겠죠. 그럼 얘들이 이제 그때부터 1000만 관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단체 관람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관객이 올라가면 900만이 본 영화하고 1000만이 본 영화하고는 기록적으로 다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해도 금메달 딴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1000만 관객이 되면 이 영화는 10년, 20년 계속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가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이 영화를 못 보는 어린 애들이 10년, 5년, 10년 지나서 TV나 IPTV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1000만이라는 그 이슈 하나 갖고 이 영화 1000만짜리 영화네 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걔들을 어떻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객수 조작이니 뭐니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신 유튜브 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쟤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를 홍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켜서 여론을 조장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뭐 메이저 유튜브나 되면 그래도 또 다 거의 다 우파들만 보는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 오늘 이 장군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서울의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마디만요. 지금 아니 질문 안 받습니다. 질문 아니고 그거 대응할 수 있는 영화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12.12 자, 진실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요 영화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은 책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신윤희 장군님이 12.12 군사반란인가 부택당인가 그 책을 만드셨는데 2년 전입니다. 조금 수정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주도해서 만들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유튜브 연합회가 주동을 해서 이걸 좀 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응원도 해드리고 후원도 하고 이래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당분간은 좀 반대하는데 지금 내용을 수정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완전히 수정된 다음에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 뭐 여기서 안 만들면 내가 그 책을 만드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거. 제가 후원에 지금 플래카드 그리고 썸네일을 보시면은 후원사 신청하셨던 분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후원하지 마시고 우리 입구연합회 보시면은 그 구조번호 있습니다. 있으니까 후원사에 참여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헌법명예회복운동본부의 시윤 이사입니다. 제가 지금 요